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교양학부입니다. 저희가 벌써 논어도 4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논어는 총 20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지난 편까지 8일편까지 3편을 마쳤고요. 이제 네 번째 편입니다. 2인입니다. 오늘 내용은 좀 재미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공자의 사상이라고 하면은 인이라는 말로 함축된다 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번 2인편, 특히 지금 저희가 볼 내용들은 인이라는 말을 정말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고민해 볼 만한 주제도 굉장히 많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인편의 첫 번째 말은 공자의 말로 시작합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리라는 마을이라는 것은 인이 얘가 다시 주어가 됩니다. 인이 된다, 할 위자는 되다, 하다 등 굉장히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요. 여기서는 된다라는 의미로 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이 아름다운 것이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마을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인데 그 인이 아름다운 것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릴 택자가 동사로 쓰였거든요. 뭐를 택한다? 뭐를 택하냐면 인이 거처하지 않는 곳을, 이 세 글자가 전체가 목적어가 됩니다. 인이 거처하지 않는 곳을 택하게 되면은, 선택하게 되면은 어찌라는 말 의문사죠. 어찌 지혜롭다고 하겠는가? 저희 얻을 득자 앞에서 많이 봤습니다. 얻다라는 뜻으로 쓰인다고도 했지만 정도보어 혹은 조동사 등으로 쓰인다고 했습니다. 여기서도 같이 해석해 보도록 하면 지혜롭다고 어찌 하겠는가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어찌 지혜롭다고 하겠는가, 얻을 득자가 지금 한문에서 얻다라는 의미보다 동사를 보조해주는 의미로 좀 더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여기 2인 1장은 여기까지가 끝인데요.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을이라고 하는 것은 인이 아름다운 것이 된다. 그래서 인이 거처하지 않는 곳을 택하게 되면은 어찌 지혜롭다고 하겠는가? 인이 없다면 아름다운 곳이 아니기 때문에 어찌 그런 곳을 택하는 사람한테 지혜롭다고 하겠는가? 라는 의미가 되겠죠. 저희가 지금까지 해석한 바로는 그런가 보다 라고 할 수도 있을 텐데요. 다산 정약용의 이 해석을 조금 참고해보면은 이 구문을 오랑캐의 나라와 비교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그 어느 한 구절도 오랑캐라고 해석이 될 수 없지만 이게 굉장히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많은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다는 걸 요 단어로 지금 저희가 이해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사대주의에 흠뻑 젖어 있는 사람들에게는 인이 있는 곳은 중국, 중화가 되고 인이 없는 곳은 오랑캐의 나라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굉장히 놀랍지 않나요? 저는 이게 굉장히 재미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논어의 해석을 가지고 너네는 오랑캐의 나라니까 인이 없어. 아름답지 않아.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은 다른 문화, 다른 나라를 배척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사상을 제공하는 거죠. 놀랍죠. 사실 공자께서는 그런 말씀을 그런 의도로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자기 행동을 뒷받침하는 어떤 명분으로서 사용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어쨌든 정약용의 얘기는 오랑캐의 나라라고 하더라도 도가 있다면, 또한 인이 있다면 그것은 아름다운 곳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긴 했는데요. 만약 정약용이 아니라 오랑캐를 완전히 배척하는 사람의 해석이라고 한다면 너네 나라는 인이 없어. 그래서 아름답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가 지배해야 돼. 이런 논리로도 갈 수 있다는 거죠. 좀 재밌죠? 이래서 국가적인 행위를 할 때 그 사상가들, 역사가들이, 철학가들이 이런 이론을 뒷받침해주고 있는 겁니다. 저희 일제강점기 때도 그랬었죠. 자, 그러면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장입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여전히 인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계시죠. 사실 공자는 인은 무엇이다 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다만 인을 가진 사람은 어떻고 인을 안 가진 사람은 어떻고 저 사람은 인을 조금 가졌고 쟤는 인을 가지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인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볼게요.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인하지 않은 사람은, 여기까지가 전체 주어가 되겠죠. 인하지 않은 사람은 자, 불가, 지금도 저희가 불가하다라는 말 쓰죠. 가능하지 않다라는 뜻인데요. 또한 이 가짜는 원래 혼자만 해도 할 수 있다라는 뜻으로, 가능하다라는 뜻으로 쓰이지만 가히 뭐뭐 하다 이 말도 지금 쓰죠. 가히라는 말이 합쳐서 할 수 있다라는 의미로 파악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 세 글자가 합쳐서 할 수 없다라는 뜻이 되겠네요. 자, 뭐 할 수 없냐면 오랫동안, 자, 여기서 묶을 약자는 보통 약속할 때 쓰이는 약자인데요. 이 약자가 여기서는 빈곤하다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빈곤, 여기서는 곤궁이라고 제가 해석했습니다. 한자 사전을 찾아보시면 묶을 약자 말고 밑쪽에 가시면 뭐 절약하다, 빈곤하다 이런 의미로도 실제로 쓰이고 있습니다. 한자는 한 가지 한자가 굉장히 많은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자 사전을 찾는 연습을 항상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살처자가 여기서는 동사로 쓰였습니다. 자, 오랫동안 빈곤한 곳에 살 수 없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오랫동안 빈곤한 곳에 살 수 없다 라는 뜻이네요. 인하지 않은 사람은 빈곤한 곳에 오랫동안 살 수가 없다고 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조금 이따가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고요. 또한 인하지 않은 사람은 또 할 수 없다. 뭐가 할 수 없냐면 길장, 아까 오렐 구자와 똑같은 의미로 오래라는 의미로 쓰였고요. 살처 역시 동사로 쓰였습니다. 근데 즐거운 곳에 오래 살 수 없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그거와 달리 인한 사람은 인을 편하게 여긴다. 지금 편안할 안자가 동사로 쓰였어요. 인을 목적어니까 을을 붙여주시고요. 인을 편안하게 여기고, 또한 지혜로운 사람은 인을 이롭게 여긴다 라고 하였습니다. 자, 요거 무슨 뜻인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인하지 않은 사람은 오랫동안 공궁함에 처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건 조금 저희들 지식으로는 조금 반대되는 느낌이 들지 않나요? 뭔가 인한 사람이 곤궁에서 벗어나야지 뭔가 권선징악에 알맞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여러분들이 직접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지만 제가 힌트를 조금 드리자면, 만약에 인하지 않은 사람이 곤궁에 처했어요. 그러면 어떤 행동을 하실 것 같으신가요? 혹은 인한 사람이 곤궁에 처했어요. 그러면 또 어떤 행동을 취할까요? 이거를 좀 고민해 보시면 아마 공자의 생각에 가까워지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하지 않은 사람은 어떤 행동을 취해서 이 공궁함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한다. 그래서 오랫동안 공궁함에 처할 수가 없다. 이렇게 공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한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길래 즐거움에 오랫동안 처할 수 있고, 인하지 않은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길래 즐거움에 오랫동안 거처할 수 없는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각자의 답이 모두 정답입니다. 제가 알려주는 답만 그냥 얘기를 해드리게 되면은 고전을 공부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건 그냥 책을 읽는 거랑 똑같잖아요. 고전은 여러분들이 직접 생각하시고 직접 하나하나 답을 다 내시는 만큼 성장하리라 믿습니다. 또한 인한 사람은 어진 것이 편하다고 해요. 인한 사람은 인이 편한 거죠. 어떤 이유로 인이 편할까요?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은 인을 이롭게 여긴다라고 하는데요. 이 인자와 지자가 다를까요? 다르다면 어떤 점이 다를까요? 이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미있는 질문이 지금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여러분들이 직접 하나하나 한번 해보시고 고민 많이 해보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많은 걸 얻어가실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3장입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자, 오직 유자입니다. 오직 인한 사람이 여기까지 주어가 되겠네요. 주어에는 있는이가 붙여주시죠. 오직 인한 사람이 능히 사람을 좋아하고 사람 인자는 항상 다른 사람을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능히 사람을 좋아하고 이때 능히는 능히라고 부사로 해석하셔도 되지만 할 수 있다라고 아까 오를 가처럼 해석하셔도 좋아요. 다른 사람들을 좋아할 수 있고 또한 다른 사람을 미워할 수 있다. 자, 좋아한다는 건 잘 알겠어요. 좋아할 수 있다는 건. 근데 왜 미워할 수 있다까지 얘기를 했을까요? 인한 사람이 미워하는 것은 대체 무엇일까요? 여기서도 제가 조금 힌트를 드리자면 인한 사람이 모든 것을 다 그래 다 맞아 라고 하는 건 아닐 거예요. 인이라는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건 하지 말아야 되고 어떤 건 해야 하죠. 그렇다면 인이라는 사람이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미워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한번 잘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더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오직 인한 사람이 여기까지 주어가 되겠죠? 오직 인한 사람만이 할 수 있다. 사람을 좋아할 수 있고 또 능히 다른 사람을 싫어할 수가 있다 라고 하였습니다. 저희 벌써 논어 4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열공하세요.